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있지만 여성의 억압된 자아와 욕망,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심리 드라마로 구성되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찬란해야 마땅할 햇빛이 거실 창을 통과해 들어왔지만 정미숙의 집은 왠지 모르게 빛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60평대 아파트는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물건은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부여한 정확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응시했지만 화면 속 드라마 대사는 그저 웅얼거리는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남편 김정우는 오후 4시 정각에 골프를 치러 나갔다. 이제는 은퇴한 남편은 주식 투자와 운동,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바빴고 미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너무 완벽하고 예측 가능해서 더 이상 관계라고 부를 만한 감정적 마찰이 없었다. 난 대체 뭘 하고 살았지? 미숙은 평생을 정우의 성공적인 아내와 두 자녀의 모범적인 어머니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완수하고 나니 정미숙이라는 이름 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별장으로 와. 차 한잔하게. 친구 강경희의 문자 메시지였다. 경희는 미숙이 살지 못한 삶의 모든 가능성을 구현한 듯한 여자였다. 경희의 별장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숙은 권태를 토로했다. 경희는 잔인하리 많지 솔직했다. 견뎌? 이 나이까지 견디고 살면 그 다음은 뭔데? 무덤이야? 경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네 사람이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거야. 침대 위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찾는 거지. 남편은 남편이 아닌 사람을, 아내는 아내가 아닌 사람을 만나. 오직 그 시간, 그 공간에서만. 미숙은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외도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아본 적 없는 그녀의 삶에 친구는 폭탄을 던졌다. 경희는 미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지겨운 정미숙이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는 거야. 미숙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작고 가느다란 뱀 한 마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딱 한 번만 나도 알고 싶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저녁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에게 경희의 제안을 꺼냈다. 정우는 놀라움보다는 묘한 흥미와 도전적인 눈빛을 보였다. 좋아. 해보지. 대신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야 해. 정우는 이미 이 게임에 발을 들인 듯했다.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관계의 기간은 2년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절대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외로움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남는다. 그들이 합의한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장소 경희의 별장 옆방 두 부부가 각자의 방을 갖는다. 시간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금지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감정적인 의존, 본래 배우자에게 비밀 누설, 목표 잃어버린 자아와 자극을 찾는 것. 첫 번째 화요일 밤 10시 경희의 선언과 함께 네 사람은 각자의 파트너를 따라 방으로 향했다. 정우는 굳은 얼굴로 경희를 따라 다른 방으로 향했다. 미숙은 상우와 마주 섰다. 상우는 말이 없고 늘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함께 별장의 옆방 두 번째 침실로 들어섰을 때 미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미숙이 아닌 여성이 되었다. 상우와의 만남은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는 미숙을 존중했고 그녀의 오랜 갈증이 무엇인지 아는 듯이 다가왔다.
미숙은 그동안 정우에게서 받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인정과 친밀한 소통을 상우에게서 얻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해방되었다. 그날 밤 미숙은 60대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남편은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달랐다. 약속한 다음 날 오전까지 못 자게 만들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었다. 섬세한 스킬과 강약 조절, 부드러운 손길이 열병에 걸리게 만드는 기분이었다. 화요일만 기다리던 생활이 이어지다가 2년이 흘렀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밤은 미숙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일종의 비타민이 되었다. 미숙은 활짝 피어났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늦은 갱년기 극복을 칭찬했다. 역설적으로 남편 정우는 경희와의 만남 이후 미숙에게 훨씬 다정해졌다. 그는 미숙에게 꽃을 사오고 해외여행을 제안했다. 미숙은 혼란스러웠다. 정우의 다정함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경쟁 관계에서 오는 승리감의 발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우와의 관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섰다. 상우는 미숙의 내면을 읽었고 인생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나누었다. 미숙은 상우에게서 규칙을 넘어선 감정적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2년 계약 만료를 2달 앞둔 화요일 밤, 미숙은 상우에게 자신도 모르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내뱉을 뻔했다. 그 순간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세 번째 규칙을 무너뜨릴 뻔했다. 상우는 미숙에게 우린 여기까지예요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옆방에서 경희는 정우에게 점점 더 집착하며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정우 씨, 우리 그냥 다 잊고 다시 시작할까요? 정우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강경이, 우리는 계약을 한 거야. 감정은 사치지. 난 내 아내에게 돌아갈 거야. 경희는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마지막 화요일, 정우는 경희의 방에서 그녀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았다. 일기장에는 상우가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하고 있다. 상우와 미숙은 단순한 몸의 만남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정우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일탈이었지, 진정한 감정의 상실이 아니었다. 네 사람이 모인 해산 파티 자리. 분위기는 무거웠다. 경희야, 우린 모두 이 모임을 통해 똑같은 걸 얻었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된 거야.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에게 남은 30년은 어쩌면 이 2년 동안 배운 것들로 채워야 할지도 몰라요. 나는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당신의 아내가 아닌 정미숙이라는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헌신이 아닌 존중과 소통을 요구할 거예요. 미숙은 마침내 30년간 억압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모임은 해산되었다. 상우는 미숙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당신은 나를 살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미숙과 정우는 다시 둘만 남겨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일상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신문을 보고 있을 때 미숙이 옆에 앉았다.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미숙이 자신에게서 다른 남자를 찾았던 이유가 남편 김정우에게는 없는 인간, 정미숙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미숙은 더 이상 정우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 시작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배운 그림 강좌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했다. 정우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30년간 아내의 역할만 보았던 그는 이제서야 아내의 인생을 듣고 있었다. 이 관계는 불륜이라는 파국적인 촉매를 통해 해체되었다가 다시 정미숙과 김정우라는 두 독립된 인격체의 만남으로 재조립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권태는 끝났어요. 이제야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우는 첫날 밤의 그날처럼 다시 활력을 찾았다. 끊임없이 참으며 노력했고 그녀는 활활을 연상케 했다. 그들의 황혼기는 네 사람의 위험한 사중주를 거쳐 비로소 자신들만의 진정한 화음을 찾아가고 있었다.